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인공지능 붐과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힘입어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반도체 붐은 영업이익은 1조 9,100억 원을 기록하며 5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SK텔레콤이 오는 6월 통신 서비스에 특화된 텔코 LLM을 선보입니다. 인공지능이 요금제와 멤버십 등을 학습해 고객센터 상담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카드 사용이 늘고 연체율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엔데믹 영향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카드 결제액이 1년 전보다 많아졌지만 카드사의 연체율도 높아져 건정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중순 예정된 PF 정성화 방안을 발표 중입니다. 돈 쫄마른 PF 시장에 신규 자금이 돌아야 PF 사업장 재구조화 등 구조조정이 가능한데 금융권 뉴머니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인공지능 붐과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힘입어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도 실적 상승에 한몫했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1분기 매출 71조 9,156억 원, 영업이익 6조 6,060억 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2.8% 늘었는데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70조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31.9%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웃도는 실적입니다. 이 같은 호실적 배경에는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이 적자를 탈출한 영향이 컸습니다. DS 부문 매출은 23조 1,40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9,1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겁니다. 스마트폰과 생활가전 사업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부문은 1분기 매출 47조 2,900억 원, 영업이익 4조 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에도 첫 번째 AI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올린 영향이 컸습니다. 생활가전은 프리미엄 에어컨과 비스포크 AI 등 고부가 가전 매출 비중이 증가했고 재료비 등 원가 구조 개선으로 수익성이 향상됐습니다. 업계에선 2분기 실적도 밝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DS 부문은 한 차례 더 도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모리 중 첨단 D램과 낸드가 줄줄이 2분기 내 양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 D램 중에서는 5세대 HBM인 HBM3E 8단 양산을 이달 시작했고 12단 제품도 2분기 중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원비나노 32GB DDR5 기반 128GB 제품의 2분기 양산과 고객 출하를 통해 서버 시장 내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파운드리는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될 2분기부터 이번 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MX 부문은 인공지능 확대 적용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최적의 AI 기능을 적용해 폴더블 폰 대세화의 속도를 내고 새로운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링을 출시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SK텔레콤이 이르면 올해 6월 통신 서비스에 특화된 텔코 LLM을 선보입니다.
6월까지 5G 요금제, T-멤버십, 공시지원금 등 국내 통신 전문 용어와 AI 윤리가치 등 통신사 내부 지침을 학습한 텔코 LLM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텔코 LLM은 통신업에 특화된 LLM을 뜻합니다. SK텔레콤은 통신사의 서비스나 상품, 멤버십 혜택, 고객 상담 패턴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선별해 이를 AWS, GPT, 클로드에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LLM을 만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텔코 LLM 도입 시 현재 3분 30초 이상 소요되는 고객센터 상담 대응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T는 한국형 텔코 LLM 개발을 완료하고 향후 글로벌 버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카드 사용이 늘고 연체율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엔데믹 영향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카드 결제액이 1년 전보다 많아졌는데요. 카드사의 연체율도 높아져 건정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마의 2%로 불리는 실질 연체율 2%에 근접해 부실 우려가 커졌습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분기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290조 9천억 원.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8% 증가했습니다. 법인카드 승인 금액은 지난해 대비 0.5% 소폭 감소했지만 개인카드가 5.9% 급증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액은 4%, 체크카드는 4.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해외여행 활성화 추세로 항공사 이용객이 늘고 여행 관련 산업 실적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항공 등 운수업 관련 결제는 15%, 여행 서비스 관련 결제도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카드 사용액은 늘었지만 카드 연체율 역시 치솟으면서 카드사의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공개한 4대 금융지주 카드사의 연체율은 모두 1년 전보다 올랐습니다. 하나카드는 가장 높은 연체율인 1.94%를 기록하며 마의 2%에 육박했습니다. 이어 신한카드 1.56%, 우리카드 1.46% 순입니다. KB국민카드는 1.31%로 4대 금융지주 카드사 중 가장 낮았지만 상승폭은 가장 큰 0.2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카드 소비는 더 많아졌거든요. 카드사들이 카드 매출은 늘어서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연체로 인해서 카드 대금 회수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이제 건전성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요. 이처럼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카드사들은 신용 판매와 대출 한도를 보다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경영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중순 예정된 PF 정상화 방안 발표를 준비 중인데요. 이 시중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돈줄 마른 PF 시장에 자금이 돌아야 이 PF 사업장 재구조화가 가능한데 금융권 뉴머니로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부 이현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당국이 준비 중인 PF 정상화 방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금융당국은 다음 달 구체적인 PF 정상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규 자금 투입입니다. 뉴머니가 들어와야 이 돈줄 마른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져서 PF 사업장 재구조화 등 구조조정이 이제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국은 상대적으로 이 자본력이 충분한 시중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서 신규 자금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투자 한도 완화 그리고 면책 확대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입니다.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라 하셨는데 네. 그럼 이 당국이 지금 준비 중인 인센티브 제안안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부동산 PF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제 사업장의 경우는 신규 자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신디케이트론 그리고 PF 펀드 공동 조성이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는 자금력이 비교적 충분한 시중은행과 보험사들을 적극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세제 혜택입니다. 구조조정 중인 PF 사업장을 인수할 경우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취득가액의 한 1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또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캠코의 PF 정상화 펀드로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에 있는데 동일한 혜택을 민간 펀드에도 적용을 하겠다는 방안을 당국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PF 사업장 자본 공급 방법으로 대출 방식의 이 투자도 있을 텐데 네. 충당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보통 보면 부동산 PF 사업장 건전성 분류는 총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뭐 정상, 요주익, 그리고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고정이야 여신부터는 최대 30% 정도의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요. 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정상 여신 분류 시 1% 미만의 충당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투자하는 은행 보험사의 경우에는 충당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 사업장의 경우는 정상 여신으로 분류해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또 이와 함께 은행의 경우는 현재 유가증권 투자 한도가 자기 자본의 100%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또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 확대도 고려 중인데요. PF 지원을 통해서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인센티브들은 지난 16일에 국내 은행 리스크 담당 임원 면담과 또 업건별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현장 의견을 청취한 후에 종합된 의견들입니다. 이 당국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쉽게 이 PF 사업장에 좀 나서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PF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매나 공매로 이미 나온 사업장의 경우는 은행뿐 아니라 이금융권에서도 사업성이 적거나 아니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은행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 결과를 확신하기 어려운 사업장까지 대규모 신규 자금을 투입이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고요. 이에 따라 이제 인센티브 제공 수준을 한 단계 더 넘어서 직간접적으로 보증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의견입니다. 뭐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 지급보증 비율을 더 높여서 보증 여력을 확충해서 신용보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하나의 또 중요 요인으로는 부실사업장 땅값 조정 여부인데요. 이 가격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은행들이 PF 사업장 투자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현장에서 이 PF 사업장의 신규 자금 투입에 있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크게 부실 확산입니다. 예. 근본적 해결책이 없이 당장 급한 불만 꺼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당국이 이제 지금까지 보면 PF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금융권에 충당금을 적립을 해라라는 강화해라라는 요구가 상당했습니다. 근데 이 PF 재구조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충당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라는 것이 미봉책이다라는 의견인데요. 결국 이제 이 인센티브만 보고 사업장의 투자에 뛰어들었다가는 만약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더 큰 손실을 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면 현재 본 PF 투자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 인수까지 하게 되면 큰 부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생금융과는 좀 결이 다르다. 사업장의 신규 자금 투입 등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결국 금융사의 건전성 이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당국이 PF 재구조화를 위해서 은행이나 보험의 뉴머니 투입을 이끌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시장 상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PF 재구조화 관련 금융권 뉴머니 이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을 접목한 라켓 스포츠 피클볼.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스포츠지만 이 미국에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의 취미로도 유명한 피클볼 스포츠에 국내 패션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구멍이 송송 뚫린 플라스틱 공, 패들에 닿자 경쾌한 소리를 내며 네트 반대편의 플레이어를 향해 가볍게 날아갑니다. 지난 26일 충북 청주 국제테니스장에서 코오롱 FNC 헤드 피클볼 코리아 오픈 대회가 열렸습니다. 피클볼은 미국 스포츠 피트니스 산업협회에서 미국 내 급성장 스포츠 1위로 꼽을 정도로 최근 새롭게 주목받는 스포츠입니다. 미국에선 약 4천만 명이 즐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피클볼을 접하게 됐고 미국에서는 지금 테니스장들이 다 피클볼 코트로 바뀌어서 그렇게 테니스보다 피클볼이 더 인기 많은 상황입니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에 접목한 피클볼은 네트와 패들, 공만 있으면 어디서든 쉽게 즐길 수 있고 장비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 진입 장벽이 낮은 점이 장점입니다. 테니스장 3분의 1 크기의 코트에서 랠리를 통해 먼저 11점을 얻는 쪽이 승리하는 스포츠입니다. 한 1시간 정도만 이거 스터디하시면 바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는 되게 뻔하고 재미있는 스포츠예요. 이 뉴 스포츠를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코오룩 FNC 헤드 관계자는 피클볼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며 한국에서도 국내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으면 패션업계가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헤드는 이번 대회에서 피클볼 라인 의류와 액세서리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헤드 외 휠라 같은 스포츠 의류 브랜드도 피클볼 스포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휠라는 다음 달 1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테니스 축제 2024 화이트 오픈 서울에 일반인들이 피클볼을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대학부 매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패션업계는 새로운 스포츠를 선도해 트렌드를 이끌고 이를 브랜드와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5월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국내 증시는 다른 양상이 기대되는데요. 증권가는 추가 하락 제한과 반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5월 증시 향방과 주목할 업종까지 짚어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4월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가 2,700선을 탈환하지 못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868선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코스피는 2%가 넘게 빠졌고 코스닥은 5% 가까이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는 통상 5월은 증시가 하락하니 매도하라, 즉 세린메이라는 격언이 올해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4월 예상보다 강한 조정을 받은 만큼 5월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거란 얘기입니다. NH투자증권은 미국과 한국, 독일 등 2월에서 3월 수익률이 양호했던 국가의 4월 하락폭이 컸다며 통계적으로 4월에 하락할 경우 7월까지 상승 흐름이 진행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상인증권은 5월 코스피는 2,550에서 2,850포인트 내 중립 이상의 주가 흐름 전개를 예상했습니다. 강달러, 고유가,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실망감 등 각종 불확실성이 증시에 선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상상인증권은 이미 시장은 최악의 경우를 상당 수준 선반영하고 있다며 시장금리 피크아웃 전환이 구체화될 경우 국내외 증시 멀티플 압착 현상이 일정 수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1분기 실적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BNK투자증권은 1분기 코스피 200기업들의 영업이익이 58조에서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23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결국 증권가는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만큼 실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1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 이익 성장이 가능한 반도체, 자동차 등 업종에 관심을 둬야 한다며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성장주가 아닌 방어업종에도 관심을 둘 수 있는데 유틸리티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혼다코리아가 4세대 e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두 개의 HEV 심장을 달고 연비 효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주행감까지 구현했는데요. 김효진 기자가 타봤습니다. 혼다의 5인승 SUV인 6세대 CR-V 하이브리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용인까지 약 60km를 주행했습니다. 혼다의 4세대 e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돼 모터 주행과 엔진 주행을 넘나들 때 이질감 없이 부드럽게 달릴 수 있습니다. 새롭게 탑재된 이 CVT 조합의 차세대 e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안정감과 재미를 모두 잡았습니다. 일체감 있는 스티어링으로 핸들링은 묵직하면서도 날렵했고 코너링 시에도 차체가 흔들리는 롤링 현상 없이 안정감을 줬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개발된 2.0리터 직분사 애킨슨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147마력, 최대 토크 18.6kgm의 주행 성능을 갖췄고 혼다 차량 최초로 올 우레탄 커버, 소음 진동 흡음재를 달아 정숙성을 확보했습니다.
엔진이 모터를 보조하는 혼다만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탁월한 환경 성능 그리고 파워풀한 주행 성능 모두를 만족시키는 올라운더 SUV입니다. SUV의 본질인 넉넉한 캐빈 공간과 수납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기존 모델에 비해 전장은 75mm, 휠베이스는 40mm 증가해 실내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2열 레그룸과 골프백 4개가 들어가는 트렁크는 동급 세그먼트 중 가장 커 SUV만의 널찍한 공간감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혼다 센싱은 시야가 90도까지 확장된 광각 카메라가 적용됐고 레이더 인식 범위도 120도까지 확장돼 자동 감응식 정속 주행 장치와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3조 원 규모 기후기술 펀드를 조성해 토종 기후기술 기업 육성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기업은행장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협약식은 지난달 19일 발표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기후기술펀드는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2030년까지 총 1조 5천억 원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자금 매칭을 통해 총 3조 원 규모의 기후기술 기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식 모두 발언에서 기후기술은 탄소 중립을 위한 수단이자 미래 먹거리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해당 펀드가 불확실성이 큰 기후기술 분야 성장을 돕는 인내 자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금융위는 기후기술 펀드뿐만 아니라 혁신성장펀드, 성장 사다리 펀드를 통해 2030년까지 총 9조 원의 기후기술 분야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월 15회 이상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20%에서 53%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스토어닷과 함께 초고속 배터리 충전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폴스타5 프로토타입으로 10%에서 80%까지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 시스템인 헬릭스 큐레이션을 출시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이용자 취향과 성향을 분석해서 앱 내 작품 추천 화면을 최적화해주는 기술입니다. 서울 충무로의 간판 극장이었던 대한극장이 66년 만에 폐업합니다. 영화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결국 문을 닫게 됐는데 이 빌딩은 앞으로 공연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 구름 많거나 흐린데요. 영동은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제주는 밤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경상도는 저녁부터, 전라동부는 자정 넘어서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양은 5에서 많게는 최고 1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을 보이며 완연한 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모레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치솟는 등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동안 서울이 22도, 청주 23도, 춘천은 24도까지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동해안 한낮 기온 속초와 강릉 17도 선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 광주 18도, 부산 19도로 온화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남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고온 현상도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